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54명은 58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연천군 차탄천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다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다음날 오전 11시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차탄천 준설공사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굴착기가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가 생현택지 임대아파트 용지에 분양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자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개발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숲 테마파크가 동두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이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이후 도내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택 현덕과 과천,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 농지를 집중 매수했으며 농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쪼개팔기 수법으로 58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투기 의심자 54명 중 10억 원 이상 이득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시군을 통해 고발토록 조치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불법 임대한 733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279명에 대해서는 메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6일 연천군 차탄천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다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다음날 오전 11시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업자 A씨는 연천 차탄천에서 준설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탱크 저지선으로 알려진 대전차 장애물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후 A씨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된 지 2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검시한 후 부검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생현택지지구에 분양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두천시의 특혜 행정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혹은 이미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제기된 논란입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초 생현택지개발지구 10불로 임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분양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문제점 어떤 겁니까? 생현 10블록은 96년도에 공동주택 용지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당시 주택업무 처리 지침에는 공동주택 세분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으로 팔면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임대를 팔면 임대로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 아파트 용지는 임대 용지로 LH에서 분양을 했고 그리고 임대 용지로 그 도남주택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19조에서 보면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생현 10블록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어지지 않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가 들어오면 새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부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이것은 국가 및 경기도 부동산 정책과 도정 방침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임대 아파트에 기다렸던 그 수요층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은 실망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우리 서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제시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임대 용지에 지금 분양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맞는 건지 행정 절차가 맞는지 매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를 지난해 이미 시의회에서 한번 제기를 하셨고요. 이제야 언론들이 좀 다루고 있는데 시의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본 적은 없고요. 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생년 10블록 같은 경우는 분양주택 건설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에 대한 건 있지만 임대 용지를 분양 용지로 변경해 주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의 부분은 어, 명분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만약에 분양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다고 하면 왜 지어질 수 있는지 그런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명확하게 임대주택이 지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만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만 70세에서 74세와 만성호흡기 질환자를 시작으로 65세에서 69세는 오는 10일부터, 60세에서 64세는 오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시군별 접종 예약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1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70에서 74세 어르신은 6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65세에서 69세는 10일, 60에서 64세는 13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에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돌봄 인력, 2분기 미접종자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방법은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의정부시 보건소 콜센터에서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자료를 보면 3월 코로나19 확진자는 5,000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32명으로 0.64%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망률은 지난해 12월 3.59%에 비해 5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미만에서는 0.09%를 보였습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죠. 지난해만 해도 이맘때쯤엔 마스크를 벗고 편히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요양원엔 먼 발치에서나마 부모님을 뵈러 온 자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가족. 반가운 딸 목소리에 아버지는 있는 힘껏 팔을 흔들어 보입니다. 아버지 반가워서 손 흔드는 거야? 야속한 코로나 탓에 생이별을 한 지도 벌써 1년을 훌쩍.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으련만. 쌓일 대로 쌓여버린 그리움은 서로를 앞에 두고도 쉽사리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손이라도 잡아보면 한결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점이 제일 아쉽고 다음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에 어버이날에는 꼭 아버지 손도 잡고 얼굴에 이제 뽀뽀도 할 수 있고 스킨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쉽게 그지없는 만남이지만 그마저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단위로 한 팀씩만 신청을 받다 보니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끝나지 않은 데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거 30분 단위로 그 면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부터 어버이날까지 지금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 안 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 시군들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역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진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역에서 온 가족 간 접촉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직계 가족 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몸은 멀고 마음은 가까운 어버이날. 내년에는 꼭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길 모두가 바랐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바로 숲인데요. 수도권 유일의 숲 테마파크가 동두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이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왕방산. 산림이 우거진 곳에 숲 놀이터, 놀자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놀이객들이 로프에 매달려 이동합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길을 내딛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높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체험장 한쪽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물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숲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졸졸 흐르는 계곡 물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상쾌함이 더합니다. 놀자숲 체험시설의 백미는 익스트림 슬라이딩입니다. 원통 미끄럼틀을 타고 115m 길이의 코스를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체험 시간은 단 20초. 짧은 시간 최고의 스릴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험센터에서도 수십 종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자연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파크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고 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추억들과 그리고 가족애를 가져갈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저희 놀자숲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두천 놀자숲은 동두천시가 왕방산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3년여에 걸쳐 조성한 테마파크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숲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수도권 유일의 숲체험 놀이시설을 만든 겁니다. 투입된 예산은 218억 원. 시는 앞으로 3년간 놀자숲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겼습니다. 운영 적자가 나도 시가 적자분을 보존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설 이용은 유료로 운영되며 실내 체험 시설은 3만 원, 실외 시설은 2만 원입니다. 동두천 놀자숲이 관광객 유인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의정부시가 시 소유의 국공유재산은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국공유재산에서 무단 경작과 가설 건물 건축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의 국공유주임을 알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무단 점유를 방치할 경우 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발생시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단속 지역은 의정부시청 도로과가 관리하는 도로 등 행정재산 일체입니다. 시는 전화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 아나운서 혹시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고민이 돼서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한 쇼핑몰 기업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모두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응답자의 60%가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필요한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선물도 좋지만요.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더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영상 편지나 영상 통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두가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